자,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매핑을 해줄 텐데, 유형의 맵.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라고 한다면, 이 문제 자체가 특징이 뭐지? 라는 거예요. 지수 로그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딱 풀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 로그 반복인처럼 식을 줬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연산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식을 어떤 걸 만들까라고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배경, 상대방이 배경을 깔아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특정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 그 다음에 구하는 값,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또 하나가 컨셉이 있어. 현재 문제를 쭉 보면 현재 앞에 배경이 똑같이 깔려 있어요. 여기는 배경,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나와 있어요.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서 여기도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나오죠. 조건문과 구하는 값. 자, 이제 문제점은 뭐냐?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그림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그림이 없네, 여기는 그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차이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그림이 없다, 여기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는 그림을 줄 텐데 그림이 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림이 있는 경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이 없다면 난이도가 쉽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등장인물이 많지가 않아. 점도 A, B, 딸랑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단순하네 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그림을 안 줘요. 이 정도 그림은 니들이 그릴 수 있잖아 라고 출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상황을 묘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림을 준다라는 건 등장인물이 많다는 얘기야. A, B? 아니,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관찰할 부분이 많아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따져가 본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현재 좌표, 그 다음에 축, 도형, 함수가 뜹니다.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뜬다. 이 말은 꼭 외우세요. 좌표, 축, 도형, 함수.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1번,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2번, 살짝 하기 전에 그림이 있다면 이것은 먼저 그림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에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에 데이터를 누적해서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상황 정리 필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그때 조건문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조건문은 바로 특정 상황을 제시해줘요. 조건문은 특정 상황을 제시한다. 그러면 특정 상황을 제시해줬으니까 너는 그 특정 상황에 맞춰서 뭐 한다? 식을 만든다. 이게 돼요.
특정 상황에 맞춰서 뭐 해라? 식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식을 만들었지만,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세 번째, 구하는 값을 주게 됩니다. 구하는 값은 앞에 방부등식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준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연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산하기. 자, 이렇게 하시면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뒤에 나올 상학함수도 마찬가지죠. 도형 아닙니까? 그럼 뭐 해라? 그려라. 그 다음에 수치와 성질을 입력해라. 상대방의 조건문을 본 후 구하는 값에 맞춰서 연산한다. 이 기본 원칙만 지켜주시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게 지수로그 함수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도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중요 표시를 하면서 정리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컨셉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 5와 도형의 개수. 문제를 쭉 봤을 때 배경을 특히 보면 알겠죠? 배경에서 함수 5와 도형의 개수를 봤는데 이게 몇 개야? 그러면 한 개.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몇 개? 한 개가 있고, 두 번째는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나는 2개 이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함수와 도형의 개수 몇 개? 그럼 한 개.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지? 라고 하면 이것의 주인공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와 도형인데 도형 나오면 어떻게 해라는데 이 단어는 지수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가 등장한 이후에 나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한 개면 무조건 그건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뭐다? 함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질문을 해봐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오면 fx도 gx도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주고요. 로그 함수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수함수, 이거는 로그 함수.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둘 다 주인공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질문할 수는 없어요. 그때 이때 당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철저하게 교점을 설명하는 거야. 누가 주인공이다? 바로 교점이다. 이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의 관계성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함수 자체를 갖고 질문을 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재밌게 즐겁게 보는 그 마블 영화들이 있어요. 마블 영화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은 헐크 뭐 이런 것들, 토르도 있고 이렇게 솔로 영화들을 보면 아이언맨이다 했을 때는 이 영화 2시간 반을 아이언맨 혼자서 꽉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언맨의 솔로 영화, 나한테만 집중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언맨은 과연 인간인가 슈퍼히어로인가? 이 갈등에 관련된 모든 다양한 소재를 묻죠. 그러니까 이 아이언맨 갑옷을 벗었을 때의 토니 스타크의 모습, 아이언맨을 썼을 때의 히어로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면서 영화가 꾸려나가는 거고, 만약 여기서는 어벤져스가 되는 거야. 함수가 2개 이상이니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충돌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돼요? 충돌도 할 거고 나중에 화합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성에 대한 묻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이언맨 솔로처럼 인간적 고뇌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어로와 히어로의 관계성을 묻겠어. 그게 바로 뭐야? 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 영화에서는 나한테만 집중해줘.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내용도 딱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아니?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겠어? 라고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렸는지 내가 확인을 좀 해야겠지?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는 게 바로 정의역,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역. 그에 따라서 뭐가 돼? 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올해
앞으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점근선에다가 별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함수들 있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당함수나 무리함수, 유리함수 통틀었을 때 다른 함수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 게 뭘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분수함수든 불연속함수가 빼버리고요. 그러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점근선을 활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는 내가 뭘로 통해서 현재 그래프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치역입니다. y값이죠. 그래서 y값에 대해서 질문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질문할 수 있다.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할 거야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 함수 갖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야 이 되는 거야. 대칭이동. 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단순한 값을 물어본다면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에 관련된 질문도 던져야지. 합성함수나 역함수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함수가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주인공 하나한테만 핵심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내신 과정 같은 거 따지게 되면 고2 때 가장 많이 봤던 게 전부 다 1번 컨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질문할 수 있는 건 오직 함수의 개수가 몇 개? 하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다가 어렵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재 이 문제에 등장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에 함수와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점 구하기가 가능합니까? 현재 교점 구하기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교점의 이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교점의 이름? 그게 뭔데? A, B, C, D 이런 식으로 상대방 점들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점의 이름이 있습니까? Yes. 그러면 뭐 해라? 교점의 값을 무조건 구한다 이 되는 거예요. 교점의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가장 큰 핵심은 좌표값 모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점의 좌표 모두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근데 교점을 구할 수 있겠는가? 교점 구하기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뭐해라? 직접 구하세요. 이게 되는 거야. 직접 구하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 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 y는 4와의 직선과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교점. 교점이 하나니까 특별히 이름은 없겠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y에다가 4를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2의 x승. 그러면 x가 2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는 2,4. 만약에 좌표값을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럴 때 특성은 뭐다? 변수가 몇 개? 하나면 식도 하나. 변수가 2개면 식도 2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 한다? 교점의 값을 구하기가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교점의 값을 구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떨 때 대표적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지수함수를 그렸어. 지수함수를. 근데 하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야. 또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여기는 y는 gx고 여기는 y는 fx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어떻다? 종류가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x값 어떻게 해라? 이런 경우가 생기면 편하게 fx, gx 잡았는데 x값은 각각의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지 말 것. 한 문자에 관한 정리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지 마라. 각각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한다. 서로 다른 문자 표현. 이게 되는 거죠. 각각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여기를 간단하게 P, 여기가 Q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래? 3이래.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P 플러스 3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적인 다항식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PQ를 적어주시고 따로 Q-P라는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값은 그렇게 하는데 Y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 정리했죠. 그럼 Y값은 뭐지? 하면 Y값은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기해 주세요.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기한다. 모두 표기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얼마야? P, fx 그러면 fp 오케이. 근데 이게 fx에만 있나? gx도 있지? 뭘 쓸지 모르니까 여기는 p, gp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q, fp, fq 그 다음에 여기도 q, 얼마였나? gq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로 각각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딱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현재 이 예문으로 활용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좌표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구할 수 없으면 각 x값은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y값은 각각의 함수로 모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써준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p, fp 그 다음에 q, p, gp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림에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첫 번째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교점의 개수가 현재 1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좌표값 구하기가 가능할 때요. 교점 구하기가 가능한 경우 교점 구하기가 가능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개 그것이 만약에 1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볼 때는 x의 성분 또는 y의 성분을 구해와 이것 값을 구해오세요 라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성분에 관한 질문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 두 번째 만약에 교점이나 좌표값이 2개가 떴는데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기울기 또는 길이 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질문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3개 이상이야. 그러면은 3개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상대방은 뭐 한다? 넓이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바로 뭐가 돼? 조건물이나 구하는 값의 설정이 될 거고요.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길이, 기울기, 그러면 요거를 좀 합쳐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컨셉이 뭐냐면 중요가 바로 1차 함수줍니다. 1차 함수 and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출제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질문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현재 y는 fx가 있는데 만약 내가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갈 거야. 그럼 만나는 점을 뭐라고 그래? pq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값을 줍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선에 대한 뭘 준다? 기울기를 알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fx가 아니고 빨간색 y 콜 gx. 다시 말하면 mx 플러스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알고 있다? 기울기를 알고 있다. 자, 이때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를 활용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아,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델타 x분의 델타 y는 바로 뭐다? m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직각삼각형이죠. 다시 말하면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 이것은 바로 네모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값을 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 내용을 꼭 아셔야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거꾸로 질문할 수 있구나. 좌표가 두 개면 기울기나 길이를 줄 텐데 차라리 두 개 더 줘버리고 미정계수값 두 개를 뽑아가자 할 때 가장 많이 쓰니까 아, 델타 x 델타 y가 m이야? 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델타 x 대 델타 y가 1대 m. 즉, 델타 x는 현재 k라고 하면 델타 y는 m 곱하기 k로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은 다 소화할 수 있고 고난도 문제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 정보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서 여기 교점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교점의 좌표를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점에 대한 이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에 이름이 없다는 건 좌표값 구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좌표값 구하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없으면 좌표값 구하지 말라는 뜻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해라? 그림 그려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그래프 그리게 될 텐데. 그리고 현재 설명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는 설정은 y는 fx가 있고요. y는 gx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을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럼 미정계수가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미정계수가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고 없다는 건 고정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여기는 기준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 기준에 비교한다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먼저 기준의 그래프를 그린다. 기준의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비교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그리기. 조건문에 맞춰 상황을 정리한다. 조건문에 맞춰 상황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바로 점근선이죠. 나는 다른 함수와 다르게 갖고 있는 게 뭐다? 점근선. 그러면 이 점근선의 타겟은 뭐예요? 끊임없이 가까워질 뿐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번 지수로그 함수를 그린다. 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점근선 구한 후 표시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해줘야만 우리가 이 문제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당황하지 않고 소화할 수가 있다. 이게 최근 트렌드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전에는 좀 시험을 쉽게 내볼까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좌표값을 구해서 풀자라는 트렌드가 이행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 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금은 교점에 이름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 풀 때 특히 후반부와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이 교점에 이름이 있다 없다로 갈라질 텐데 그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공부해 두시면 완벽하게 정리해 둘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매핑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고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